안녕하십니까. 시가 있는 이야기 시간의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뭐 시가 있는 이야기 이렇게 정해 넣었으니까 나름대로 이야기도 좀 섞어야 되겠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탈북 참 싱겁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사병 생활을 하고 인민군 문해창작실에 추천을 받아서 김영직 사범대학 작가양성반에 가서 작가 수업을 받고, 그리고 이제 620 훈련소 예술선전대 작가로 임명을 받고 이제 장교로 임관돼서 부대에 갑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항해북도 신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는 서해 북한 말로 주체포 군단, 한국말로는 자주포 군단이 되겠죠. 군단 예술선전대 작가로 갔는데 북한에 25개의 군단 예술선전대,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는 문선대와 비슷하죠. 군단 예술선전대가 있는데 이 군단 예술선전대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이 때 혹은 김정일 때 이제 해산됐던 과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중반에 그 군인들이 이제 영양실조하고 호약골에서 막 그냥 쓰러져 나갈 때 민간인들보다 먼저 쓰러졌죠, 북한 군인들이. 그럴 때 김정일이가 야, 이거 군인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저렇게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군단 선전대 체육단 없애라 라고 해서 이제 없앴던 적도 있습니다. 후에 다시 만들어졌는데 북한 체제의 속성상 선전대는 꼭 있어야 되죠. 군인들에게 서희 정정치국의 서희 최고 사령관의 그 명령의 사상과 그리고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올해부터 훈련한다.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의해서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만든다. 이렇게 그냥 단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소위 예술적인 효과를 빌어서 선동적으로 해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군단예술선전대인데, 이 군단예술선전대는 자기 군단 내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군단이 10만 명 정도, 범위가 아주 넓은 군단도 있기 때문에 매 대대마다, 중대마다, 독립중대마다 다니면서 그런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이제 예술적인 힘을 빌어서 설파하는 이런 작업이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정치적인 명절이 어제가 많습니까? 그 명절 때마다 종합공연, 소위 콘체르트 공연을 1시간 반 정도를 준비해서 지휘부의 지휘부 성원들과 직속군인들에게 또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힘들죠. 그리고 작가는 그것 외에 군단 정치위원 혹은 군단 사령관의 연설문, 보고서 이런 것들을 또 써줘야 됩니다. 그건 나름대로 힘든데 사실 제가 갔던 부대는 저는 원래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꿈이 어차피 군에 다시 돌아가는데 인민군 협수단이나 인민군 문해창작사나 하다못해 인민군 신문사 이런 평양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전쟁 때 참가했던 사람, 전쟁 참가자들도 다 자리 잡고 그때까지는 80년대 후반까지는 다 있었기 때문에 전어 속의 나이 노래했었던 신봉원 대자 동지나 정렬 최고사령관을 따라 앞으로라는 이제 장편 서사시를 썼던 대자 정렬 이런 분들이 쫙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평양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항해북도 신계라는 곳에 이제 작가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부대가 북한의 25개 군단급, 그러니까 큰 군단, 북한에서는 1, 2, 3, 4, 5군단, 그리고 훈련소, 620, 8.15 훈련소, 백공호 땅구 사단, 이렇게 땅구 부대, 이렇게 이제
큰 군단, 작은 군단이 있는데 거기 공군, 해군도 있고요. 평양시 방어사령부도 있고 군사건설국도 있고 이 합쳐보면 25개였습니다. 그래서 작가들 모여서 이제 1년에 2번씩 교육을 주는데 강습을 하는데 그때 25명이 늘 오곤 했고요. 그런데 그 25개 군단 중에 제가 갔던 620 훈련소는 제일 마지막 부대였습니다. 처음에 70년대 후반에 그 소위 자주포를 북한에서 자체로 생산해내면서 그 군단을 만들어 놓고 비밀 부대로 이제 분리를 시켜놨죠. 그래서 지금 뭐 자주포 널리 알려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도 몰랐죠. 그 군사 퍼레이드 때 자주포가 처음으로 나오니까 와 북한도 저렇게 자주포를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80년대 중반까지 비밀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 군단에는 체육단과 선전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이제 체육단도 만들고 선전대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원들을 선전대 한 100명의 남녀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대원들을 모집하는 건 어렵지 않죠. 북한에서 막 군복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예술단 사회 그리고 어느 선전대 사회 그리고 어느 예술대학 이런 데 가서 이제 너 입대하겠냐 입대하면 노동당에 입당도 빨리 할 수 있고 등등 또 북한에서는 또 군인들이 군복 입고 예술하는 게 나름대로 저희 긍지를 가졌기 때문에 대원들은 그냥 거침없이 모아왔어요. 거침없이. 근데 사실 지휘관들이 문제였죠. 뭐 선전대 대장도 있어야 되겠고 지휘자도 있어야 되겠고 연출가도 있어야 되겠고 행정장교도 있어야 되겠고 뭐 들어도 성악지도원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작가로 나름대로 발탁이 됐죠. 제가 이제 사병 때 썼던 글이 나름대로 이제 글을 나름대로 인상에 간직하고 있던 우리 선전부장이 이놈 찾아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침 작가 수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620 훈련소 예술선전대 작가로 갔죠. 그 선전대가 뭐 그렇게 보니까 대장도 들어오고 연출가도 들어오고 작곡가도 들어오고 다 이제 모아졌는데 제가 가보니까 진짜 문제는 그 선전대에 악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사병 때 사군단 선전대에서 창작조에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선전대의 나름대로 모든 기량이나 선전대의 소위 그 힘을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게 악기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악기는 북한식 악기는 다 있죠. 북한에도 23호 악기 공장이라고 나름대로의 좋은 악기 공장이 있어서 피아노도 만들고 아코디언도 만들고 나팔도 관악기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건 우리에게 다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군사 선동을 나가서 하고 이제 공연을 나가서 해보면 이 외국제 악기 특히 일본제 악기하고 북한 국산제 악기하고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완전히 정말 하늘 땅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지휘관들이 고심을 먼저 온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전대 대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제 악기를 우리가 쓰긴 써야 되는데 뭐 외화벌이에서 돈을 뭐 왕창 생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방법을 많이 했는데 이런 방법을 내가 내놓아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개성예술단 연출가로 있던 사람인데 사회에서 선전대 대장으로 오면서 대위를 달고 직접 왔는데 자기가 있던 개성예술단에 개성예술단에서 종합공연을 할 때 2월 16일 4.15 뭐 이런 중요한 공연을 할 때 개성 학생소년궁전에 있는 악기를 빌려오곤 했답니다. 그 악기는 일본에 사는 제1교포가 개성에서 있다가만 일본에 갔는 모양이죠. 제1교포가 개성 학생소년궁전에 기증한 악기인데 그 악기를 자기가 빌렸었다. 그런데 우리도 가서 빌려오면 안 되겠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빌려온다는 게 사실 훔쳐오는 거죠. 훔쳐오는 거. 근데 북한 군인들은 훔치는 데 대해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군인들 때문에 대지도 민간인들이 약탈당하고 개도 약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인들이 무슨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저는 약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약탈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냥 우리도 배고프니까 나누어 먹는다 이 정도. 그런데 개나 돼지를 잡아서 먹는데 이게 나 개를 위해서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후에 들키면 아주 비열한 놈, 나쁜 놈 되는데 잡아다가 우리 서대면 서대, 중대면 중대가 함께 먹었다. 그러면 영웅이 됩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뭐 이런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빌려온다. 공식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훔쳐온다. 그래서 개성으로 갑니다. 마침 620 훈련소에 해마다 진행하는 아코디언 강습에 포정심 정찰대 대들이 온 게 있어요. 5명이 중대마다 뽑혀와서 아코디언 배우는데 정찰병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정찰병. 주체포를 자주포를 쏠 때 그 정심에 들어가서 위치를 찍고 위치를 확인하고 이런 정심 정찰 애들이 왔는데 그래서 정찰병이니까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선전대 대장이었던 사람이 개성 사람이니까 같이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작가 겸 그 세법비서였습니다. 선전대는 정치지도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작가가 그 정치지도원을 겸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아주 후배인데 선배들이 연출가나 작곡가나 지휘자나 그 선전대 대장이나 저보다 다 아주 까마득한 선배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법비서니까 저를 보고 자 우리 가도 되나? 그래서 제가 뭐 안 됩니다 할 수는 없고 아 예 가셔야죠. 그래서 가서 이제 훔쳐옵니다. 훔쳐와서 잠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훔쳐왔냐면 빌려왔냐면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드럼에 이제 챕챕이라고 우리 각지처럼 생긴 거 여러 것까지 다 싹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은 그 전자 바이올린도 처음 봤고 와 이런 악기들이 일본에서 다 만들어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관악기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후에는 안주에 고스톱 건설장에 나가서 군사 선동도 하고 했는데 후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납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투서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게 청정시국에 그래 중앙당에 날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부대에 와보죠. 와보니까 제가 참 말을 길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왔는데 우리 부대에서 그냥 와보니까 부대 외제악기가 있고 뭐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성에서 도둑 맞힌 거 맞고 잃어버리고 맞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책임은 선전대장하고 우리 지휘자 악기가 정말 필요했던 지휘자 두 사람이 출당 제대가 되고 저는 물론 그때 뭐 승인은 했지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선전대 대장 임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위 때인데 선전대 대장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꽤 오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저를 보는 사람들이 눈빛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후에 뭐 나를 그렇게 아끼던 나를 이제 군복까지 와서 입혀주면서 우리 부대에 가자고 하던 선전대장 그리고 나를 그렇게 정말 누구보다 사랑해주던 정치위원 저는 그때 이제 머리를 많이 기르고 다녔는데 다 사병들은 머리 빡빡 밀 때입니다. 실례긴 합니다만 그래서 갱도 통과할 일이 있었는데 제 뒤에 군단 참모장이 스타가 따라왔는데 전집불로 제 머리를 뒤통수를 비치면서 엄청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느낌이 야 이게 머리 깎은 거 봐라 이거 머리 기른 거 봐라 이거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또 그 참모장 뒤에는 정치위원이 있었습니다. 정치위원이
야, 뭐 서른대 작가가 머리 기를 수 있지. 그거 왜 그런 거 트집 잡으면서 그래. 그래서 참모장이 깜짝 못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정치위원회 사랑도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저를 외면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느껴지고, 야, 이거 뭐지 하는. 하다못해 우리 부대에 선수대 제가 입당 보증을, 북한에서는 입당이 다 서원 아닙니까? 그 서원인 입당의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증을 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저를 외면하는 거예요. 야,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그 투서를 제가 썼다라는 소문이 군단 내에 퍼졌더라고요. 그리고 소년대 대장을 잡아먹고, 제가 본명이 김진입니다. 본명이 김진인데, 저 김진이 저게 대장 잡아먹고 대장 자리에 앉았다. 오히려 소문이 돌았다고 돌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됐는데, 정말 그땐 막 옥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하고 싶은데 해명할 방법은 없고, 제가 말을 할수록 그렇게 더 믿는 것 같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내가 아니면 됐지. 어쨌든 그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소위 작가적 양심? 뭐 북한에도 그런 건 있죠. 소위 양심,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정말 대장 자리가 그렇게 탐나서 된 놈. 아,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어느 선전대 작가를 내가 친했던, 제가 저희 부대 옆에 2군단의 신용남이라고 2군단 작가가 있었는데, 저 아주 가까웠습니다. 신용남 한 대 가서, 야, 이 작가 동지, 같은 작가지만 선배, 계급이 높으니까 나 이렇다고 하니까, 야, 글쎄 그걸 왜 그랬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딱 떠오른 게, 야, 간다 이씨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간다 이씨. 여기는 제가 이제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 여덕 스토리 썼던 정성산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성산 씨가 한국에 와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야, 내가 그 시나리오 쓰면서 영화문학 창작사, 임익원 영화문학 창작사 군중문학 과장이었던 그 사람한테 정말 콩도 얼마나 갖다 주고, 그 왈렌기라고 하는 북한에서 여자들이 신는 그 겨울 장화 같은 거, 그런 것도 갖다 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끝내 이제 그 수선을 제대로 안 해주고 시나리오가 당선 못하게 했고,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박국태 군중문학과장이 이제 비판받는, 사상투쟁 무대에 올라가서 비판받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 이 박국태 과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정성산이라는 놈은 나 잘 알지도 못하고, 정성산은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이 간 놈인데, 그놈 말을 듣고, 야, 인민군 대자인 나를 비판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그거 말 된다 해가지고 비판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전 군에 퍼진 적이 있어요. 제가 에이, 나도 남조선에 가서 이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나는 정말 아니올 시단때 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막 처참하게 몰아가느냐, 이런 결심을 이제 가지고, 그때 마침 또 사람 잡자고 하니까 그 정치원이 깔아뭉갰던 게 있어요. 제가 남조선의 어느 주간 잡지 기자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삼촌 찾아달라고 이제 편지 뭐 쓰고 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정치원이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거 문제 하나도 없다 보위부에서 제기했을 때, 나더라, 이거는 정말 삼촌 찾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이자라는 작가를 그렇게 잡아버릴 일이 있냐 해서 막았던 건데, 이것도 또 이제 같이 이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왔죠. 와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에 생활하는데, 막 떠날 때는 솔직히 막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또 나오는데, 제가 그 해산에서 이제 강물하고 그 해산 앞에 중국의 계산튼 쪽을 바라보면서, 계산튼이 아니었던가요? 제가 두 번째 탈북할 때 계산튼이었고, 어쨌든 그 앞에 중국의 이제 마을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끝인데, 다시는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정말 3일 동안 내가 강둑에 앉아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아픔이 우리 탈북자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 저보다 더 극심한 사연, 그리고 그런 고향을 떠날 때의 아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산에, 그 분단에, 우리 탈북자들도 만약 그 제2의 이산자들이라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쓴 시가 이 나무야라는 시입니다. 나무야. 폭풍 속 이유 없는 바람에 몸부림치다가 문득 찢어진 나무. 만질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은 아닌가. 속살을 하얗게 드러낸 몸부림과 여기저기 흩날리는 영혼의 잎새들, 찢어진 반분의 고통 속에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엄마나무의 저 눈물은 이 산에 우는 우리의 고통은 아닌가.